스타워즈 시리즈를 1, 2, 3, 4, 5, 6으로 볼지 4, 5, 6, 1, 2, 3으로 볼지 초인들을 국가에 등록하게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아리아 스타크는 다음 시즌에서 눈을 뜰지 안 뜰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 먹고 사는 일과 가장 먼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서 세상 사는 즐거움과 참된 자아를 발견합니다. 오덕 언니들의 감성 쩌는 수다 오감수다 그 첫 회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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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감수다 첫 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할 사람이 없어서 땜빵을 뛰고 있는, 도봉현의 락피디라고 합니다. 저는 오덕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덕 언니들의 감성 쩌는 수다가 그래서 오감수다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덕이신 건 맞나요? 그렇다고들. 네.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 네. 오덕 언니들이 한번 자기소개들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일단 먼저, 자기 이름, 아니면 닉네임 같은 거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감수다의 히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감수다의 공자입니다. 공자님. 네, 공자님이세요? 네. 우리 그래서 다 님자 붙이기로 했습니다. 히도리님, 공자님 이렇게 붙이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사실 그 오덕들은 자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내기에는 힘든 영역에 또 힘든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쓰던 아이디가 그냥 제 모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시지만 사실은 아무 뜻이 없는 메르츠라는 그 아이디를 쓰고 있거든요. 메르츠. 메르스가 아니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메르스가 아니고. 예, 네. 그 MERZ. Z. Z입니다. S가 아니고. 네. 그래서 메르츠 라고 이제 그거를 쓰는데 네. 제가 운영했던 스튜디오 이름도 메르츠 바우라고 그 메르츠의 조형물이라는 뜻의 어떤 그 단어예요. 네. 독일어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하지만 네. 결론은 메르츠는 사실 아무 뜻이 없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네. 굳이 그 얘기를 하자면 컨메르츠 방크라는 것에서 앞뒤를 잘라낸 아무 의미 없는 글자고요. 아무튼 어렵네요. 네. 그렇지만 아무 뜻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주 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 뜻이 없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서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팁은 스튜디오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스튜디오를 운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르츠가 공자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우리 히도리님은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동네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요. 멀리 나가는 건 싫어하고. 네, 전형적인. 딱 붙어 있어. 전형적인. 네. 그리고 냄새가 느껴져요. 네.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이미지화 해달라고 했더니 네. 핑크 요다라고 요다라고 하셨는데 스타워즈에서 그 요다 근데 약간 요다가 말을 앞뒤를 잘 바꾸고 어순이 좀 어눌하고 그래요. 요다가? 네, 근데 이제 요다는 초록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언니니까 핑크 요다 같다. 약간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핑크 외모에서 요다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네. 네.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핑크 굳이 요다. 찾자면. 네. 네. 핑크 요다 메르츠. 그다음에 또 우리 공자님은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저 자체가 지금 공자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 붙이기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저를 소개하자면 여행을 좋아하고 또 키워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행.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뭐 그게 그냥 어딜 떠나는 여행이든 아니면 가상으로 떠나는 상상을 하는 여행이든 그런 뭐 혼자만의 세계를 꿈꾸든 그런 어딘가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보이야죠? 보야죠. 뭐 보이지의 뭐 프랑스 발음인가요? 보야주에 보야주. 이제 위아를 붙인.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다시. 너무 갈등하네. 공부하고. 네, 우리 희도리님은 그러면 또 하나 더 한다면? 저는 공익요원? 공익. 네. 군대.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졸업하고 나서 계속 네. 했던 일이 이제 네. 동네 활동, 그다음에 뭔가 좀 세상을 좀 음. 창의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네네. 직접 하거나 돕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주업으로 얘기하자면 사회 공익 요원. 아, 맞다, 네. 맞다. 그렇죠. 예.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공익. 그죠, 공익이죠. 네, 공익. 네. 네. 공익, 그 공익은 아니고 하여튼 아임 공익. 그 자체가 공익. 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번 전쟁 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 몰랐는데, 저희 그 도봉엔에 홍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그 군대 제대한, 이제 갓 제대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가 그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5번이나 왔대요. 무슨 이유로요? 전쟁 나면 군대로 나오라고. 들어오라고. 아, 군대에서? 네.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공포스러웠겠네요. 네, 충분히 제대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것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보면 그 자기가 자진 입대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그런 사진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연정하겠다고도 하고. 네. 아마 그 홍 엔지니어가 쉴드 요원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그러네. 진짜. 어느 부대인지는 네. 말 안 하셨죠. 네, 정확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요원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랬구만. 네, 하여튼 뭐 그 무서운 세상에 공익적으로 잘 바꿔주시길 바라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키워드를 본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공자님은? 저는 그 운전 기사가 되지 않을까. 아니 운전하는 걸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운전 오래 하기도 하고 네. 뭐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제 당연히 운전도 많이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네. 뭐 속도감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진짜로? 네,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 스키를 탄다든가 뭐 딴 거 딱히 잘하는 거 없는데 그런 속도감을 즐기는 건 되게 이렇게 잘한다기보다 자주 하죠. 자주. 네. 아우토반은 차를 뭐라고 보셨나요? 아우토반까지는 좀 그렇고. 아우토반 독일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갔다 왔으나 거기에서 운전을 하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셨군요. 그래서 뭐 제가 했던 업을 20년 동안 했던 업이 아니었다면 네. 혹시 카레이서를 하지 않았을까 꿈꿔봅니다. 지금 몰고 다니시는 차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차 보고. 어떻게 그 차를 몰고 다니시게 되셨어요? 특히나니까 그걸로 아무데나 들이밀면 비켜줍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무섭습니다. 운전기사. 네, 그렇군요. 또 우리 또 희돈이님 뭐 하나 더 하신다면? 없습니다. 2개 딱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2개. 동네 공익요원 핑크요다. 핑크요다. 네. 동네까지 썼지, 맞아. 네. 네. 그렇군요. 준비한 거 이상 잘 못해서요. 네. 혼날 것 같아. 네. 제가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오덕 방송이라고 저희가 기획을 잡았는데, 이제 이렇게 클리어하게 우리 패널들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덕들일까? 그런 오덕 같은 라이프를 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상상을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덕도 너무 그 세상이 넓잖아요. 오덕의 세계는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오덕의 세계에 대해서 본인의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오덕적인 뭐 아이템들이 있는지. 네, 본인들의 오덕의 뭐 나와바리? 들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히도리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선생님들이 지덕체를 챙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덕을 챙겼죠. 아, 덕을. 네. 지가. 네. 덕을 챙겼습니다. 네. 네. 덕을 챙기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만화, 잡지 이런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친구들이 만화나 이런 거 접할 때 웹툰을 하는 것처럼 그때 네. 이제 잡지였었고 그냥 쭉 저는 저 살던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만 남았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다 친구들이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근데 저는 계속 사던 대로 사고 읽던 대로 읽고 일관된 삶을 살았었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만화 잡지를 사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저의 그 인생 신조가 네. 만화책은 사서 보자. 오. 그러니까 저의 인생 뭐 어떤 가훈처럼 네, 그래서 네, 네. 만화 잡지 같은 것도 이제 잡지를 꼬박꼬박 사줘야 네. 이게 작가들한테 다달이 수입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연재가 모아져서 단행본도 나오고 장편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료로 구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가들을 위해서. 예, 돈을 써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계속 사고 있고 지금 한 집에 예전에 워낙 빌려줬다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걸로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거 세보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덕들은 그런 거 세는 거 한 아니라고. 하여튼 책장 한 2장, 2-3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만화책은 만화만? 원래 2겹으로 또 쌓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한 겹으로 싸면 그럼 방 하나를 그러니까. 아예 그걸로 갖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책장 두세 개라면. 안방에 결혼할 때 엄마가 그릇장으로 쓰라고 주신 장이 있는데 그릇은 안 넣고 만화책이 어머니가 두 보고 뭐라. 겹으로 어머니가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셔서 네.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만화책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네. 지금도 사는 만화책은 웹툰으로 있었던 책보다는 이제 웹툰 외에 별도의 수입원을 가져야 되는 좋은 만화책들을 네.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딸려서 만화 영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거기서 약간 나가서 장르 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영드, 일드, 미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됐고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다행히 심하게 빠지지 않았던 거는 피규어와 게임에 제가 거기까지 빠졌다면 갔으면은 또 예 제가 사회생활을 못했을까 제가 애날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만화책, 장르 소설, 뭐 드라마 소소하게 그렇습니다. 아,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덕후들이 이제 그런 만화 쪽으로 강점이 있으신 것 같던데 네. 드디어 제대로 만났어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우리 공자님은 어떤 나와바리에서 활동하고 계신지. 저도 뭐 대부분 덕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누굴 따라간다든가 누굴 뭐 이렇게 뭘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좋네 한두 권 사다가 아니면 한두 개 듣다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또 만화책을 보지도 않았고 근데 딱히 이렇게 글자를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접하게 된 게 이제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접하고 뭐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모아오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 스타일에 저는 이제 그 이미지 작업을 많이 했던 네. 경우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글자보다도 시각적인 것이 중요해서 어느 날 보니까 만화책인데 굉장히 고급진 만화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또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너무 두꺼워서 이거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이런 장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선뜻 구입을 해서 보기 시작했던 그래픽 노블을 그래픽 지금까지 노블. 예, 뭐 길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픽 노블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 사서 오.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자님과 어울리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 보실 때마다 한 말씀씩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뭘 해도 공자입니다. 네. 본명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임 공자 아니고. 그걸 모르셨구나. 네. 그러시군요. 만화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뭐 판타지 소설, 만화 영화, 그다음에 약간의 피규어, 그리고 일드, 미드, 영드. 중드는 안 하시나요? 중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중드는 네, 네. 네. 중드는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예전에 무협지로 많이 봐서. 그러니까요. 네. 무협지. 네. 고3 때 어찌나 그게 눈에 착착 붙었지. 특히 고3 때. 네. 특히 왜 고3 때 그게 붙었을까요? 제 친구 하나, 네. 걔도 약간 오덕인데, 예, 저도 뭐 나이가 연식이 제법 됐으니까, 그때 대본소가 있었잖아요. 만화방, 네, 만화책방. 거기에 고3인데, 여름방학에 학교에 보충 수업을 땡땡이를 치고 4시쯤 가면 새 책이 온대요. 새 책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오토바이? 그 시간, 오토바이 나왔어요. 모터사이클에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거기 온 새 책을 자기가 접어가면서 봐야 되는 오. 모든 책을 아까 처음 자기가 처음으로 해야 자기가 되는- 봉인을 해제해야 네. 되는 거야. 처음에 가서 그거를 순정만 하던 뭐든 접어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애가 스포일러를 있었어요. 누구한테 듣기 싫은 거지. 본인이 처음 봐야 돼. 원래 그래서- 그 책을 살 때도 네. 초판 그 일세 그렇죠. 초판 일세에 집착하잖아요. 네. 일세. 그렇다고 지가 갖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접는 행위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의미를 붙이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재밌네요. 불구하고 저보다 수능 점수가 한 1점이 높아서 걔는 합격을 하고 저는 재수를 하고 아이고 이런. 도대체 내 인생은 이유가 뭐였나. 있어요. 그 무협지나 이런 거에 나오는 사자성어라든가 네. 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걔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상식이 높아진다니까. 걔는 그렇게 해서 전자공학과 갔다니까요. 전자공학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거. 만화가 성적에 도움이 된다니까. 아니 심지어 요즘에는 그래서 학습 만화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 네, 뭐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만화를 보지 말라 뭐 이런 부모들은 별로 안 계시죠. 이렇게. 우리 집에도 학습 만화가 많은데 웃긴 게 뭐냐면 학습자가 붙으면 결국 애들은 그걸 학습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습 만화를 애가 잘 안 보던데. 학습이라고는 요즘에 굳이 이렇게 써있진 않는데 네. 뭐 이렇게 체험, 뭐 마법 천자문. 예, 마법 네. 천자문 그 Y 관련된 시리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법 천자문을 애가 10몇 권이 갖고 있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스토리만 네. 할때 풍. 이거. 오로지 스토리만 따라가고 Y 시리즈도 보고 나서 한 번 보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봐줘야지 되는 만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나 누구 줘야 되거든요. 누구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그 모든 지식은 거의 만화로 얻은 케이스여가지고 또 어서 신기한 뭐 외국에서 뭐 가보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러면 만화책에 나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주긴 잘했구나.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연수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홈스테이에서 딱 고기를 보고 그 할머니한테 이거 고래고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만화책을 단연간 보다 보니까 고래고기를 봤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거 혹시 고래고기 맞다. 네가 한국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먹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와. 네. 근데 이제 나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 나토가 거의 뭐 보급이 안 없었죠. 됐을 때였는데 네. 제가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나토 먹는 법을 배우지 아하.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이렇게 간장을 부어가지고 막 먹으니까 40살 먹은 우리 아들도 안 먹는 나토를 네가 어떻게 먹을 줄 아냐? 너는 일본 아이다. 아하. 네, 그랬던 그렇군요. 역시 네, 역시 만화는 정말 뭐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없는 그런 장르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두 분이 이제 그 각자의 영역에서 앞으로 뭐 계속해서 보여줄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이 오감 수다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도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저는 맥락 없이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그때, 네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라고 해도 그 시류에 맞춰서 좀 제가 땡기는 거? 근데 이게 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 장르 소설, 요 사이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그때 가장 덕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네. 트렌드한 것들을 모아서 트렌디한 쪽으로 가시는 해볼 거예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나만 알고 싶은 만화, 아. 뭐 나만 네, 알고 그쵸. 싶은 그런 게 드라마 꼭 있죠. 같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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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그거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뭐 굉장히 그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일 것 예,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공자님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뭐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픽 노블이라고 되어 있는 장르가 사실 그렇게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신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저는 사실 그 책을 선택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표지와 장정과 그림과 그 폰트가 마음에 들면 일단 내용과 상관없이 사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그래픽 노블에도 뭐 역사물도 굉장히 많고 네. 뭐 감성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서 어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기보단 그 전체를 다 다뤄볼까 해요. 네. 네. 네, 뭐 두 분이 앞으로 조금씩 영역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물찾기, 어쨌든 보물찾기라고 새로운 맛을 보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또 쉬어가는 타임으로 각자 저희가 이야기할 것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좀 골라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희도리님 오늘 첫 곡 골라주셨는데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내가 인기에 대해서 좀 알아 이런 구절이 아하. 나와요. 내가 유행하는 걸 좀 알지. 그렇죠.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네.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파퓰러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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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의 미카의 파퓰러. 네, 미카의 저희 파퓰러송.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네. 합니다. 제가 딱 거기서 멈췄어요. You are the popular one, the popular chick. It is what it is now. Popular is standing on the field. 네,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음악 정확히 또 뭐였죠? 미카의 파퓰러송. 파퓰러송. 네. 그만큼 나는 현재의 대세와 트렌드에 민감하다. 네. 아무도 관심 없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골라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앞으로 오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네이버 지식사전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오타쿠, 네. 오덕이 이제 오타쿠잖아요. 그렇죠. 오타쿠가 뭐냐고 봤더니 오타쿠는 집을 지칭하는 댁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사용하는 비인칭적이며 거리를 두는 존대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오타쿠의 의미는 친구와 가족을 소홀히 하고 컴퓨터, 만화, 첨단 기술 제품에 푹 빠져 지내면서 현실보다 가상세계에 더 매혹된 사람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무엇에 깊이 몰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만능의 전미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게 뭐 말이라는 게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예전보다는 좀 의미가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뭐를 넓어진 조금만 거. 좋아하면 뭐 오타쿠다. 덕이라고.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말을 팬이라는 붙이고. 말이 덕이라는 말로 바뀐 그렇죠. 것 같은. 예. 팬이 그러니까 뭐 걸스데이 팬이다가 아니라 걸스데이 덕후다, 막 아. 덕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약간 생활용으로 많이 내려온 것 네,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럼 매니아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매니아도 그건 그분한테 물어봐야 네 그렇긴 하죠. 네. 이 근데 동네 그게 이제 매니아라는 말이 영어다 보니까 음. 또 덕후라는 말은 또 일본어에서 또 왔고 오타쿠라는 말에서 양인을 왔고. 좋아하면 매니아인가? 아하 그런가? 그러니까 보통 오디오 매니아라고 하지 오디오 덕후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매니아 괜히 좀 이렇게 수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네요. 덕은 같은 약간, 영어는 영어끼리 놀고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매니아와 또 덕
꽤 차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서 말하는 좀 전에 봤듯이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 네. 그리고 관계들은 또 소홀해지고 컴퓨터에만 집중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거기서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빵 터지셨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면이 있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되게 나이 들수록 이제 가정이 생길수록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근본적인 욕구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에 나에게 바라지 않는 것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왕좌의 게임 가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는 거죠. 네. 아무도 나에게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외우라고 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 되게 충실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전혀 원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몰두해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되게 사람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느끼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그러니까 네. 노동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노동하는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워낙 지금의 노동이 어떤 규율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조건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않음으로써 내가 정말 인간이구나, 먹고 사는 거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몰입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등산을 가고 그렇죠. 죽어라 네. 낚시를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덕이 아닌가요? 낚시덕, 등산덕 이런 거 아닌가?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을 명명하면 네, 그거는 그렇죠. 그럴 수 그걸 있게 굳이 말릴 수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닌 거고. 그렇죠. 이름을 이름을 불러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네. 되는 거겠죠. 내가 너를 덕이라 하면 덕이 되는 거고. 이제 통상적으로 네.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끼리 통상적으로 이제 아까 오디오 매니아 이런 말처럼 이렇게 좀 어울리면 쓰지만 조금 어색하면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꼭 그 말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덕스러운 라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덕스러운 라이프에 대해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들은 덕스러운 라이프들을 살고 계시나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오타쿠의 개념하고 많이 접점이 다 있는 그런 유의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외에 사실 제 주변에 언어 공부를 하루에 2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네, 영어나 불어나 이런 공부를 거의 그러니까 그걸 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해요. 그거를 붙잡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가 재밌으니까 그냥 붙잡고 뭘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음악인 경우에는 많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장르별로 굉장히 많고 공연도 감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연만 나왔다 그러면 티켓 다 구매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죠. 와인 매니아 그런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죠. 종류는.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할 때 두 분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덕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지존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본인들의 덕 레벨을 덕 등급을 10등급에서 봤으면 어느 등급이라고 할까요? 각자 영역에서. 지금 10으로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7 이상이면 신급인 거죠. 8.5 정도가 8.5에서 신? 네, 신 8.5 신 정도 잡가. 우리 히도리님은 어느 정도신가요? 제가 일단 7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6.5? 아니야. 더 된다. 더 된다고요? 아니, 정진해야죠. 좀 겸손하게 노력해야 돼 말면서. 네. 시련을 더 쌓았어. 네. 네. 5 정도로. 에이, 그건 고 그럼 네.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5는 아닌 것 같은데. 5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 제가 네. 7, 8 정도. 그거는 차차. 네. 예. 네. 우리 통해서 공자님은 저는 저야말로 한 5, 6이 되지 않을까. 5, 6.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보여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수집할 것도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7, 8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각자의 분야 부분에 있어서 이 덕질을 살고 계신데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무심코 삶 속에서 지나가다가 나의 영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어떤 반응들을 혹시 보이시는지? 일단은 지갑을 열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일단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맞죠. 정신이 혼미해지죠. 제 정신이 아니죠. 네. 일단은 정보를 싹 모으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지갑을 열기 전에? 그럴 때도 있고, 네. 일단은 정보를 안 거는 지갑부터 연 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외울 건 외워야 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근데 아까 이제 쭉 보다, 이것 때문에 좀 알게 된 건데,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네. 지도랑 족보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그거. 지도랑 족보가 있어야 돼. 네. 인문학적이신데? 그리고 길어야 돼. 길어야 돼. 왜냐면 오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래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하나 붙잡으면. 왜 어른들이 돌을 닦고 이러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계속 돌을 닦으면서 닦아도 뭔가 이게 도전의식이 생기잖아요. 네, 남들이 네. 보기에는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시리즈가 좀 있어야 돼. 방대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흥분하거나 제가 별로 그러지 않는데 일단 좋아하는 걸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면서 뭔가 이제 그 나름의 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을 때 저는 CF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다 잡고 있어야 돼. 그냥 바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목욕 제기하고. 네. 왜냐면 이 드라마 때문에 CF가 붙었으니까. 어떤 CF가 붙었는지. 네, 그런 거 같이 봐줘야 네. 이제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거 봐주고. 진정하시군요. 네. 뭐 이제 시리즈가 온다. 네. 그러면 그 전편을 복귀하죠. 복귀. 예, 복귀해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예, 영접할 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예전에 해리포터 시리즈 나왔을 때는 일단, 그러면 앞편에 있는 영화를 한번 쭉 다 봐. 그리고 책을 한번 쑥 봐. 진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7편인가 영화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7편 나올 때는 1편서부터 다시 그렇죠. 보는 쭉 보는 거죠. 책도. 예, 책도 쭉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럼 그래서 7편 나올 때쯤 되면 왜냐하면 7편에 대해서 감각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7편을 뚝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서 요즘에 뭐 하고들 노는지 약간 그러나 이것이 돈을 들진 않고 다만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게 있는 대박이다.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약간 100배가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아무 정보 없이 봐야 좋은 그렇죠. 것들이. 네, 그런 것도. 해리포터는 그러셨고 아무 정보 없이 보신 건 어떠셨어요? 아무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그 아무 정보 없이 보는 거는 만화책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사러 갔을 때는 이게 보통 만화책에 많이 이제 랩핑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를 사야겠다라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딱 가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골라지는 거를 일단은 좀 사고 그다음에 늘 친구처럼 이제 가족처럼 같이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한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 뭐 마세달인 111권. 그거 한 15년째 한 것 같아. 나중에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먼저 끝나나 보자. 100 몇 권 다 있으신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똑같은 것도 몇 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산지를 모르고 기억을 못해서 이제 같은 건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텀이 오래되면 얘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는 거 있죠. 또 너무 많으면 그쵸.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막 1편은 막 다 찢어져서 막 근데 1편을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리즈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네. 하여튼 정보 없이 사는 거는 책방에 가서 샀을 때. 일단 보시면 광분을 하신다. 예, 지금도 약간 좋아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그러시군요. 공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뭐 서점이나 뭐 저도
책을 보거나 CD를 이제 보거나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다른 게 안 보이죠. 그것만 보이거나, 뭐 집안 사정이나 무슨 뭐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뭐 일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오죠. 그리고 뭐 제사도 없고. 네. 너무 위로됩니다. 이미 그것만 보이고 그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요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어떤 이야. 걸 골라야 될지 그것을 한 시간 이상 이제 그 앞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고 네. 아니면 뭐 즉흥적으로 정말 살 때가 있기도 하고 정말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의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뭔가 치밀어 오르는 뭔가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주로 많이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다니거나 이러면 옆에서 분명히 그거 왜 사냐 뭐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듣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 싫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주로 혼자 다니는 편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임신했을 때 그때 대부분 이제 책을 사지만 그때 이제 타짜가 한참 읽고 싶었는데 타짜를 이만큼을 빌린 거예요. 거의 만삭 때. 너무 많이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걸 드니까 아랫배에 통증이 와서 이렇게 골목길을 걷다가 이렇게 벽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착한 여고생이 와서 들어준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무 맡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너무 통증만 오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장을 보러 온 줄 알았겠죠. 근데 보니까 그냥 만화도 아니고 타짜야. 대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타짜가 이 고스톱 편이 있고 갬블러 편이 있는데 갬블러 편을 그러니까 고스톱 편을 샀는데 네. 갬블러 편까지 사기에는 너무 이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갬블러 편을 이만큼을 이제 빌려온 거거든요 한꺼번에.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이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봤던.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남들은 그렇죠. 육아 서적 모차르트 듣고 그럴 때. 아니요, 혹시 그 여고생이 이런 걸 아르바이트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완전 웃기다. 재밌네요. 그러셨군요. 지금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내가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구매를 할 때 보면 이제 살짝 정신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나는 이거 하면서 얼마만큼 질러봤다, 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한 큐에 얼마만큼 질렀다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한 큐가 아니고 한 달에 얼마나 자주도 되니까. 얼마나 자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얼만큼 뭐 질러봤다 한번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글쎄요. 저는 이제 CD를 이제 해외 나가면 사실 이렇게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오면 세금이 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나갔을 때 이제 많이 사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박스채 들고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주로 그래서 CD를 살 때는 그 크리스탈 케이스보다는 그게 이제 조금 부피가 나가니까 디지팩이라 그래서 종이로 된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 그게 가볍고 얇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디지팩으로 사게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고르면 그래도 이왕이면 디지팩. 그리고 이제 깨질 위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쪽으로 많이 사는데, 가방에 이제 여행을 가면 대부분 옷이 많잖아요. 네. 옷을 최대한 좀 줄이고, 이제 케이스의 반 이상 이렇게 반 이상? 네 그러면 CD로 그거 혹시 밀수, 걸릴까봐 옷 사이사이에 이제 껴서 그래도 이렇게 다 걸리지. 그래도 저는 운 좋게 옷 위에 이제 옷 속을 들여다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 가방의 반 정도면 한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안 갔고요. 갔구나. 갔어. 아닙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인접했다. 이 정도까지. 갔어. 네. 그러시군요. 우리 희도리님은
저는 뭐 한 큐에 막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고 꾸준히 적금 붙듯이. 네. 왜냐하면 작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누적하면 한 달에 하면 뭐 한 10여만 원은 훌쩍훌쩍 넘죠. 요즘에 책값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매달 끊임없이. 가면 또 이렇게 용솟음 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절제를 못 하니까 가면 그리고 또 갔는데 또 색이 없으면 또 그것도 속상해. 그렇죠. 이미 예. 살려고 나는 모든 마음을 열고 갔는데 예, 절제를 해도 그렇지. 이렇게 신간이 안 나오더니 출판 시장 이래서 되겠나. 아, 그렇지. 출판 시장을 비판하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뭐 자주 돈을 쓰고 하다 보면 내가 산 것, 어떤 한 짓 중에 가장 먹고 사는 일과 거리가 먼, 아니면 뭐, 비생산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짓 같은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이것도 약간 그런데 예전에 전인권을 너무 좋아해서. 전인권 좋아하는 사람 많죠. 네,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아닌데, 그때는 이제 너무 좋아서 그분 집에 가서. 네. 머리카락을. 집에 가봤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때 제가 학생이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 삼청동 그 약수터 쪽에 집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막 잘 됐을 때. 완전 잘 됐을 때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연습실로 쓰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네, 집에 들어오라고 그때는 그 전인권 와이프님이 좋으셔서 그랬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그래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길이가 있죠. 아. 인권님의. 네, 그래서 재빠르게 훔쳐서 그거를 쑥 넣어서 그리고 뭐 나중에 미정원 따라다니고 뭐 탐험하는 거 보고 저녁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린애가 막 쫓아다니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네. 저녁 때 마을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 기도하셨습니다. 네. 전느님. 그때 네. 그러면 혼자 같이 누가 네. 있었나요? 친구가 아니면 혼자 있는? 아니 그런 걸 혼자 남들이랑 같이 하기도 싫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왜 그 혼자는- 팬심들이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을 예. 때였어요. 그런 거 자체가 없었고 약간 사생팬의 어떤 기원 같은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생팬하고 다르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역시 전느님. 아 그러셨구나. 예. 제 한해 후배인데 그 사람 여자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누구 하나의 팬이 되면 그 집 가서 살아. 그냥 들어가.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전인권 씨 팬인데 그 집에서 살았어요. 막. 내가 아는 언니일 수도 있어. 그치? 분명히 그럴 수 그때 있어요. 봤던 사람 중에 대학생 언니들 있었는데 내가 부러워했던 몇 명 그 사람도 있었는데 대학생이 아니었을 때 그랬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랬는데 아는데 나. 그런데 그 집 가서 살고 뭐 아저씨 그리고 따라다니고 아니 근데 거기서는 그걸 받아줬다는 그거 얘기네요. 받아줄 줄 아니까요. 그때는 워낙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네. 그냥 오면은 오는 거고 네.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하여튼 그 네. 삼청동 어디 삼청동 있을 때 어. 그때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나이에 B랑 그렇게 친하대. 아 그거 노하우가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팬심이 그걸 옮겨 다니는 거죠. 옮겨 아, 다니면서 네. 굉장히 깊이 있게 팬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신기하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뭐 좀 쓸데없이 남편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자기 생일은 안 차리면서 네. B의 생일 선물은 몇십만 원어치 지른다고. 그럼요. 저도 현빈 군대 갔을 때 전쟁 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바다가 잘 평온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 공자님은 뭐 쓸데기 없는 짓 하신 거 있으신가요? 쓸데기 없는 짓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뭐 명함도 못 낼 것 같아서 네. 얘기는 저는 접겠습니다. 안 하시는 거로? 아니 괜히 풀었어. 그냥 한 사람만. 저 이제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또 뭐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신지, 뭐 아니면 뭐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니요, 뭐 설레게 하는 것들은 되게 많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새 신간이 나온다든가 또 좋아하는 사람 연주자의 또 새 앨범이 나온다든가 그럼
사실 요즘 같으면은 저도 이제 약간 이제도 연식이 좀 되고 나이가 네. 들다 보니까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하죠. 아, 이것이 과연 나한테 필요한가? 하지만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딱 마음이 동하면 바로 사는 거. 그리고 또 없으면 또 뭐 해외에서 뭐 여기저기서 구매하거나 막 이런 그걸 또 그때는 또 경쟁적으로 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누가 뭘 샀다 그럼 나도 사야지 하면서 바로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 또 안 나와 있어서 그 연주자한테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판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네.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영어로 하고 뭐 이제 안 되는 영어 하고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저는 그 경우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가죠 사실. 제가 좀 전에 그 이제 저 전느님 네. 따라다니셨던 그분도 보면 이제 대상이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팬심을 확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덕질하는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네.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환경 탓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되어진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향인가 이런 것을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굉장히 특화되면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억압된 상태일 경우에 특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특화되는 경우가. 근데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좀 더 크지 않나. 개인적인 성향이. 예, 그런 유전적 성향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은 뭐 음악에 빠졌던 사람은 다른 것에 또 뭐가 맞아. 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짙고 잘 하고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시켜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또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덕질하는 사람들에 보면 사실은 뭔가를 함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죠. 혼자서 혼자 하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사회성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왜 건가요? 내가 대답하려고 그러지? 얘기하고 싶어질 것 말렸다,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너무 오솔길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엔간한, 뭐, 가요, 뭐, 이렇게, 뮤직뱅크 정도는 이제 같이 네.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서브로 들어가면,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혼자서 기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가자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게 어느 취향이 비유가 정확하시네.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땅 파고 들어오는 애를 만나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지만 같이 하진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네, 각자 같은 범위가 땅을 있죠. 파도 네. 바로 옆에 1mm가 다르기 때문에 예, 각자 파는 거. 그 1mm 차이를 난 용납하지 않는 거죠. 내가 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뒤진다기보다 좀 다르다는 예, 느낌이 강한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음악을 좋아해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음악을 하면 얘기가 많이 통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렇지 맞아요. 않은 예, 예. 게 그 아이가 하는 음악 분야가 좋아하는 게 있고 달라요. 제가 예, 좋아하는 예.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아주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런 근본적인 뭐 어떤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뭐 음악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분야가 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덕질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 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은 덕이 아닌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덕질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 아닌가.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덕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삶의 위로, 뭐 활력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꼭 만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가정이 피폐해지지 않는 한,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기만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정말 삶의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사는 이유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덕질이? 네. 덕질이 나의 삶의 이유다? 네. 어떠세요, 히도리님은? 나이 들어가면서 덕질을 하시는 것이. 약간 뭐 캐릭터나 만화나 이런 애들은 이제 저의 피부치 같은 아이들이라서. 피부치 나왔어.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여름에 만화 영화 나온다. 네. 그러면 안부인사하러 그냥 가는 거고. 안부인사로. 시리즈가 나왔다. 네. 그러면 집에 드리는 거고. 아하. 그래서 뭐 이게 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쭉 살던 대로 살아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준 영감으로 다른 세계를 조금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면 또 뭐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러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피부치들은 나이가 안 먹는데 네. 나는 나이를 먹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사랑해 주니까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사라졌겠죠. 사라진 캐릭터가 됐겠죠. 아하. 제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그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죠. 잘 보관해주고 또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 덕질이야말로 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들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네. 지금은 덕질이 삶의 위로도 되고 네. 또는 삶의 이유도 되고 또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덕질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덕질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 같은.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한 10대 때 그 TV 뉴스 해외 토픽 이런 걸 보면 네. 뭐 선진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상한 걸 갖고 노는 그런 거를 이제 특이하다고 이제 그 해외 토픽에 나오고 네, 그랬었어요. 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고 이제 다른 사람 저기는 굉장히 특이한 걸 한다. 저런 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발달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는데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죠. 뭐 이렇게 그전에는 뭐 가는 길이 공부 아니면 학교 아니면 학원, 집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어떤 물건을 사도 몇 가지 패턴 외에는 고를 수가 없었어요. 네. 예전에는. 근데 네네. 지금은 정말 다양해지기도 하고 사실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네. 그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상품 개발에도 많은 효과를 준 것 같고 얼마 전에는 레고 매니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레고를 이렇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뭐 서로 이제 상도 주고 뭐 이러는 네네. 걸 보니까 그걸 또 최고상인 경우에는 뭐 상품화되기도 네네.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뭐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일들이 아닐까. 다양성 면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도니님은? 저는 뭐 덕이다 덕질하는 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내 취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게 유행처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거 안 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용기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덕의 정신이라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네 꼴대로 잘 살아라. 그런. 네, 스피릿 업 덕은 네 꼴대로 잘 살아라.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첫 회는 이렇게 각자의 덕스러운 생활에 의해서 또는 각자가 생각하는 덕의 스피릿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덕질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덕질은 앞으로도 세상을 계속해서 바꿀 것 같고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곡은 한번 우리가 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은 공자님이 마지막 곡을 한번 정해 주셨죠? 네, 이 곡은 그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트리오 토이킷이라는 그룹의 그 피아니스트인 이로 란탈라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한참 인기를 끌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네, 예. 역시 덕스러운. 그 피아노 곡인데 솔로곡이에요. 네. Thinking of Misty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곡이 뭐라고요? Thinking 뭐 어째? Thinking of Misty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일로. 예, 1호. 2로? 예. 그 핀란드 사람이라서 약간 좀 특이하죠, 이름이. 2로 란타라? 란탈라. 예. 저도 정확한 핀란드어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네. 괜찮아요. 요정어랑 비슷해요. 네. 요정어. 네. 핀란드에 아마 요정이 좀 많이 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미스티. 미스티 좋습니다. 판타지에 자주 나오는 그렇죠. 소리죠. 네. 오덕 언니들의 감성 떠는 수다, 오감수다는 저희가 이제 팟빵에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아이튠즈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건데요. 큰일 났다. 네, 여러분들이 특히 팟빵하고 아이튠즈 쪽으로는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팟빵은 특히 다운로드 받으실 때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댓글 같은 경우는, 욕하시면 지웁니다. 욕하시면 욕으로 대응할 거고요. 잘한다, 재밌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써주시면 다 개무시할 거니까. 우리는 오덕이니까요. 우리 맘대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더 좋은 이야기들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희도리님 어떠셨어요? 기빨리네요. 불과 뭐 1시간밖에 네.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반성하게. 내가 왜 벽을 잡고 네. 탁자를 들고 다녔나. 네. 네. 우리 공자님은 어떠셨어요? 덕질은 좋아서 하는 거였는데 네. 이걸 또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또 색다른 기분이네요. 네네. 뭐 그래도 앞으로 저희는 쭉 갈 거니까요. 여러분 내공을 잘 다스리신 다음에 네. 심기일전하셔서 또 2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에는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건가요? 우리 희도리님. 저는 이제 9월 3일을 기다리며 네, 앤트맨에 대한 얘기를. 아하, 네, 앤트맨 네. 좋죠. 앤트맨 정확히 뭔지도 몰랐는데 한번 공부를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공자님은 네, 저는 그래픽 노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다 아시는 책일 텐데요. 네. 담요입니다. 담요. 예, 네. 담요. 다 아시는 유명한 근데 난 몰라. 난 뭔지 모르겠어. 막 다 기다린대 앤트맨을 몰라. 난 뭔지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오감수다 1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